한 해 동안 신간 8만여 종이 쏟아지는 출판 시장. 이 순간에도 책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맞은 종이책도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은 다양한 콘텐츠의 모습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책. 당연히 시장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와 같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오디오북 성장률이 전자책을 따라잡은 형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오디오북은 굉장히 잠재력 높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만지고 읽던 소년들이 이제는 용사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책을 만났습니다. 시로 날려보내는 시간. 이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다라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책 읽는 거나 이제 시집 같은 거를 이제 보는 걸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책을 좋아해서 출판 전문가에 도전한 용사들의 도전기 지금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자. 여기가 어딘가요? 땅에 내려와 보니 알겠네요. 약 7천여 개 출판사가 밀집돼 있다는 서울 마포구 일대입니다. 신구의 문화가 조화로운 청춘의 거리답게 골목 곳곳에는 카페들도 숨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책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야. 괜찮지? 이 책 진짜 내가 강력 추천해. 진짜 괜찮아. 서성원 상병이랑은 같은 생활관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라 그랬는데. 용사들의 시선을 단박에 강탈한 한 건물. 한눈에도 세련된 모습으로 반겨주는 이곳이 바로 용사들이 출판 전문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출판사입니다. 1층에 오라고 하셨는데. 카페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 보자. 북카페처럼 잘 해놨다. 저기 책도 많은데. 이거 책들도 많은데? 출판사답게 건물 1층에 북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를 가득 채운 건 진한 커피향과 책의 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우라고 합니다. 신지환이라고 합니다. 예,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요즘 책 둘러보고 오셨나 봐요. 네, 여기 되게 외관도 깔끔하고 예. 카페가 북카페더라고요. 예, 요즘 요 동네가 카페랑 이제 책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북카페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책이랑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고 있고, 예, 저희 사무실이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계속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과거 출판사는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쌓아둔 채 일하는 이미지였는데 요즘 출판사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3개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보면 일반 사무실과 차이가 없죠. 근데 일반 사무실보다는 책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 확실히 출판사니까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영업본부인데요. 영업본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영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부분 방문을 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빈자리가 되게 많죠. 영업본부의 특징은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지방 출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근하시는 분들 말고는 저희 다들 지방에 출장 중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디지털사업본부, 저는 이제 출판본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편집을 담당하는 본부인데요. 그래서 디지털사업본부는 디지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예요. 전자책이라든가 뭐 오디오북 개발하고 운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판본부예요. 출판본부는 말 그대로 이제 출판을 총괄하는 데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든 책들을 직접 다 만들고. 예, 여기서? 예, 맞습니다. 이 회사의 모 회사는 53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10년 전에 이 회사가 창립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전통 있는 문예지로부터 교과서까지 다양한 출판물을 생산하면서도 디지털 출판물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책이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를 읽는 새로운 시 독자층도 이끌어냈습니다. 멀더 휴대전화로 하루에 시 한 편 낭독 어때요?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넘어야 하는 직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몬드다. 아몬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진중문고에서 많이 본 책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용사들이 군에서 익숙했던 진중문고에도 이 출판사의 책들이 납품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중문고는 자칫 건조할 수 있는 군 생활을 위해 군부대에 보급하고 있는 책들인데요. 책 좀 읽어본 군인들이라면 진중문고에 대한 추억이 이만저만 아닐걸요. 93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93년도에 나해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해서 예전에 문화재 청장을 지내시기도 하셨던 유용준 교수님이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담긴 사연들을 정말 오랜 그 연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이 책이 그런 시민들의 욕구들을 좀 이렇게 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답사 붐이 불 정도로 문화 답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성훈 씨는 혹시 우리가 디카라고 부르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카메라라는 기기 자체를 사용해 본 적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다 스마트폰에 네. 카메라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한때 그 MP3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죠? 맞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이 종이로 인쇄하는 이 사진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뒤집었는데 모두 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가끔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정말 미래학자들도 10년 뒤의 세상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이 출판에서 독자 한계에 맞는 여러 매체들 앞으로 많이 다뤄보기도 하고 할 텐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화일이나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회사가 미디어 창비입니다. 먼저 입사하신 신입사원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신입사원이 된 것 같아서 설렘 반 부담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배운다는 의미에서 되게 기대가 됐던 OT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진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출판사 직원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출판이라고 하면 국문과 내지는 이런 어학 전공자가 조금 더 그 일을 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내지는 뭐 마케팅 쪽이라고 하면 상과 계열이나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거의 전공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공 구분 없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회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어느 사람이든 같이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컴퓨터와 정보통신 계통을 전공한 우리 용사들도 가능하겠네요. 신입사원으로서 영업부 첫 업무는 뭘까요? 지금 하실 업무는 이제 각 서점에서 저희 쪽에 이제 책을 주문하는데 이제 그 책 주문한 거를 이제 전표를 끊을 거예요. 이 전표라는 게 이제 매출, 즉 이제 거래처와 저희의 사이에 매출이 발생하는 전표고 이제 지금 등록을 해보실 건데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도서관, 서점명이 있어요. 그럼 서점명을 맨 처음에 입력해 주시고 이제 전에 들었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간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란 부분에 초등학교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경남, 김해시, 내동초 그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고 이제 그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물류로 넘어가서 이제 물류에서 이제 도서를 패킹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점으로 보내는 그 업무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런 업무들을 신입사원들이 오면 거쳐가는 필수 코스인가요? 네, 이게 제일 시작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 해당 업무를 제일 처음에 먼저 배우고 이제 이 업무가 숙지가 되면 이제 그 이후 업무들을 점차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오, 세상의 모든 직장 선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태도 좋아요. 그래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전투력이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절대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직무교육 일환으로 사무실에서 벗어나 한국출판산업의 현 주소인 경기도 파주로 달려봅니다. 뭐죠? 인쇄공장인가요? 출판물 물류 창고였군요. 거대한 산맥 같지 않아요? 자, 여기는 그 미디어 창비를 포함해서 출판사들의 물류 창고입니다. 아, 그래서 책이 많았구나. 근데 높은 곳에 있는 책은 어떻게 올리고 꺼내죠? 꼭대기 있는 책들은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예, 저기 꼭대기에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용 장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물건을 갖다가 꺼낼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특수 장비입니다. 그럼 이 창고에는 총 몇 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약 한 1,600만 권. 1,600만 권이면은 거의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 몇 세대까지도. 글쎄, 옛날 고전에 남아수도 오고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술에 다섯 수레 정도의 분량의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꿈꾸지는 마시고요. 여기는 한 160만 수레 되겠네. 대단하네요. 160만 수레면 우리가 평생 읽고 아들, 딸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대대손손 한 30대 손까지는 책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책이 출고되는 상황입니다. 인쇄소에서 나온 각 출판사에서 생산된 책들이 모여 전국 도매점이나 개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물류 창고 한편에 마련된 이곳에서 오디오북 출고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디오북은 종이책 출고보다 한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데요. 용사들이 붙이고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저게 바로 책 내용이 들어간 반도체 칩이라고 합니다. 그 완성품은 다음은 어떤 과정을 해야 하나요? 이제 작업이 다 됐으면 이제 기계에다가 동화책 내용을 입히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입힐 수가 있나요, 여기서? 네네. 오, 신세계다. 어디 함께 보기로 하죠. 오디오로 된 책 내용을 그 칩 속에 저장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그 칩 부분을 이곳에 대면 책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 공정이 다 끝났으면 이 책들이 정확히 작동을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검수를 해봅시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대자마자 책 내용이 들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디오북은 CD 같은 걸로 들었는데 금세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오디오북에 이제 들어가는 직접적인 이제 NFC 칩을 책에다 이제 붙이면서 이게 이제 어린애들한테 유통이 되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독자들한테 전해지는 걸 보고 미디어를 통한 출판 업계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오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아우,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쑥스럽네요. 저예요. 성우 서혜정. 되셨어요? 네. 여기 이제 출판사가 오디오북용의 책을 선정하면 그 책에 어울리는 성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프로듀서와 성우는 이 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를 협의합니다. 부모님과 잠깐 한 장면만 들어보시죠. 만 지내다 보니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기쁨도 있었다.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그간 생각도 못 해봤던 리스본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많이 쉬고 자연스러움을 많이 신경 씁니다. 아무래도 오디오북이라는 특성상 듣는 사람이 거부감이 없게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유의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측면을 특히 저는 조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녹음하는 성우들은 프로들이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배역에 대한 색깔 이런 것도 다 읽고
오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과 문장 사이의 호흡,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과정 생각보다 쉽죠? 입술이 붉고 눈이 그렇다면 우리 용사들도 도전해 볼 만한데? 단행본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소설주죠. 소설주를 일단 녹음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기는 좀 섭섭하고. 저희도 저기 안에? 맞습니다. 용사들 놀랄 거 없어요. 요즘엔 프로 성우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신한 목소리도 오디오북 업계로 많이들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녹음 가보겠습니다. 큐. 봄비 옷입니다. 단단히 마음먹고 잠들었더랬다. 네. 지금 한 줄 읽었는데 벌써 지적할 게 생겼어요. 네. 잠들었더랬다. 여기에 그 코 킁 소리가 납니다. 킁. 잠들었더랬다. 코 큰 소리가 나서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마음먹고 잠들었더랬다. 내일은 뒷산에 가야지. 온갖 핑계로 너무 게을렀잖아. 자, 이거 보시면 요게 한 명이 그냥 쭉 자신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굳이 그렇게 연기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큐. 봄비 옷입니다. 라디오 FM 버튼을 누르고 어머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강서구 씨가 나지막하게 라디오 FM 버튼을 누르고 발음도 유의해야 되고 감정이나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걸 고루고루 한 번에 짧은 순간에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이번에 좀 느꼈고, 오디오북이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전달이 되고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해서 보람차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제작된 오디오 파일은 칩으로 들어가고 그 칩은 책에 부착이 되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면은 잘 재생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은 이제 실제로 음원 등록을 좀 해놨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가끔씩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책 앱으로 한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갖다 대보고 검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네. 앞으로 용사들이 2세를 낳게 된다면 책 좀 읽어라가 아니라 책 좀 들어라 이런 날이 올 것 같죠? 오디오북을 만들어 봤으니 팔아야겠죠. 용사들이 영업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진행됐던 일들 중에 같이 점검해 볼 부분도 점검하고, 이번 주에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같이 또 진행해야 될 업무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지금 4월 그 지출결의서 작성 업무를 내근 업무로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대구 지역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하반기 쪽 뭔가 매출의 흐름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주 지역 출장이 있었고 주말에 행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는 사서의 방문 요청이 있어서 4개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신지환 씨랑 서성원 씨 동반으로 그 파주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저희 시호일 담당하시는 사서 선생님과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정말 열심히들 다니시는군요. 1년에 신발 몇 개는 닳겠는거려. 요즘이 그래서 인간하게 힘드시겠다. 원래 이렇게 종종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좀 자주 각 담당 지역마다 그 외근 업무, 출장 업무가 많은 편이긴 한데 특히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행사가 도서관 주간 행사가 많다 보니까 특히 많은 편입니다. 성원 씨는 최근에 읽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책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그런 소설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처음 딱 접하자마자 와, 정말 재밌다. 이게 몰입감도 있고 추리 소설이었는데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뭐 추리소설이라든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를 좋아한다면 주변 작가 중에서 미야베 미유키라든지 그런 작가의 책도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군대에서 일과 시간이 아닌 개인 정비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허가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핸드폰 이용해서
어떤 전자책이나 이북 같은 거 이용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핸드폰을 병사들이 일과 시간에는 뭐 개인 공부 용도로 쓴다거나 그래서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잘 몰라셨던 분들한테 저희 콘텐츠를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 이제 지원 씨도 저희와 같이 함께 업무도 보고 설명도 듣고 나서 부대에 가서 저희 콘텐츠 뭐 플랫폼 같은 것들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명소혁 대리님, 와중에 60만 용사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업을 많이 다닌다는 선배님들과 가까운 곳으로 출장길을 동행해 봅니다. 한 14개관이 있고요. 여기가 그 중에서 제일 큰데요. 예. 왠지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회의를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서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는 활동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함께 오늘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직접 미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장 목적은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자 현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독자 증감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신입사원분들 같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저랑 같이 얘기 나눌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실로 예. 공공도서관은 출판사들의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양적으로도 상당 부분을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해 주니까요. 예, 선생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계약서료는 제가 잘 받아서 처리해서 이번 분기 계약 잘 진행되었고요. 이번 분기 저희 15일 이용자분들 이용 기록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내드리던 대로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추가 제작되는 홍보물, 시안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기존에 나온 홍보물 디자인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 홍보물로 추가 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한 곳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한 기관 같은 경우는 제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파주시 도서관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여기구나. 안목이 확실히 좀... 이 출판사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시 관련 컨텐츠를 최초로 구입한 도서관이 바로 여기라네요. 오늘 출장지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간인 만큼 그 문학이나 소설뿐만 아니라 좀 저희에게는 대중화적으로는 좀 생소했던 시들도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요즘 스마트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시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은 시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출판사가 개발한 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겁니다. 오디오북이 스마트폰을 접촉해서 책을 읽는 거라면 도서관에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를 추천받고 선택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시장 진입 초기라서 고객 반응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COE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시간 되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다 다름이 아니라 잠시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시우에 만든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사용하시면서 혹시 뭐 어떤지 간단하게. 평소에 시집 한 권에 다 읽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 같은 거 한 구절이라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시랑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솔직히 아쉬웠던 점이나 좀 이거 개선돼야 될 점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시들이 많잖아요. 제 목소리도 좀 담아가지고 좋겠고 시 낭송처럼. 네네, 제 목소리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좋은 하루 보내, 뭐 오늘도 화이팅,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담겨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당장 회사 가서 선배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거 말씀드려야겠는데? 제가 인턴이지만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꼭 반영되게 해주세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럴 수가. 우리 용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만난 것 같죠? 괜찮은 아이디어를 접수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라는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영업본부에 들어간다면 더 좋은 매출과 더 많은 도서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또 하루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 사업본부의 개발 회의 현장입니다. 영업 비밀이라도 나올까요? 팀장님께서 일단 기본적인 리포트를 작성한 CO일의 선택 보도와 문서를 좀 한번 보시고 조명호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대배너를 이용하고 하단에 이제 띠배너 형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CO일뿐만 아니라 우리 출판사에 나온 책이나 뭐 외부 출판사와 협조했을 때 외부 출판사의 책을 이제 홍보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사장님 스마트폰으로 시를 서비스하는데 고객이 사용하는 메뉴의 위치를 바꿔보자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현재 화면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영역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를 가급적 많이 노출시키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 안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동그란 버튼 같은 거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해서 이제 그걸 눌렀을 때 메뉴 화면이 따로 이렇게 띄어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아이콘의 위치는 생각해봤을 때 어디쯤이 좋을 것 같으세요? 처음 배치를 할 때는 우측 하단에 놓는데 이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배치를 이제 끌어다서 이렇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 괜찮네요. 좋은 제안이네요. 사용 안 하면 바로 꺼지고 사용하면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엣지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마다 편한 곳에 위치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뭐가 다르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을 때 더군다나 이 대상자가 또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앱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항상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와서 그 메뉴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메뉴들에 대한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지면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는 거겠죠?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시간을 기획하는 쪽에서 운영팀에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회의 이외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다른 사업 분야와도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으니까요. 이것은 팟캐스트 사업체인데요. 팟캐스트를 한 거래처에 와서 우리 책이 다른 출판사의 책들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놓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알려줄 수 있도록 배너 광고라든지 그 밖에 외부의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상세 설명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 자리예요. 오신 김에 이쪽에서의 공간을 한번 확인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이쪽에서도 업계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하고도 궁금사항이 있으면 또 출판사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러 가시죠. 네. 팟캐스트는 사실 미국의 한 기업체가 만든 상품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요. 요즘은 이 말이 일반 명사가 돼서 오디오 콘텐츠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저희 신입사원 팟캐스트는 원하는 콘텐츠를 오디오 기기로 손쉽게 구독할 수 있어서 일방으로 방송하는 라디오의 자리를 대체하는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용사들이 그 신산업의 현장에 온 겁니다. 이 회사는 오디오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이 핵심이지만 직접 제작도 하고 있다네요. 이쪽은 이제 진행자분이 맞습니다. 예. 이쪽에서 주로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작가님들 되게 다양한 오리지널 방송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디오북을 홍보할 수 있는 종이책 기반 이런 토크쇼 방송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토크쇼도. 예, 그래서 이런 데 출연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예. 느낌 아니까. 서상병 뭐 하려고요? 그럼 오늘은 6월의 작가 신병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번 6월의 작가 신지원 작가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으로 난리신데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6월의 작가로서 군인들이 저를 보면 환호를 합니다. 오가 좀 심하시네. 아, 끼가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2분 정도 빌려가지고 다른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 정도로 하시면은 순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한 팟캐스트지만 고객의 요구에 맞추려면 제작 과정은 좀 더 많은 과정과 현장들을 필요로 합니다. 팟캐스트 컨텐츠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전문성 덕분이겠죠. 용사들과 동행한 출판사 선배님의 오늘 일정도 그런 것과 맞춰져 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오디오북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독자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기본적으로 비용은 저희 회사가 다 100% 부담해서 해드리는 거고 CM 관련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비용이 소진되는 기준이 15초 이상 청취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초 이전에 이용자가 청취하다가 스킵을 누르면은 그거는 이제 비용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집행 비용 자체가 비용이 여기 이렇게 작성돼 있는 만큼인데 실제 청취 효과는 이거보다 배 이상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리롤이라는 게 좀 신입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오디오 시스템 광고인데요. 보통 저희가 팟캐스트나 뭐 이런 오디오 콘텐츠들을 유저들이 청취하기 전에 이제 클릭하면 왜 이제 동영상의 앞부분에 광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디오도 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롤 C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 광고를 우리 책으로 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행 비평을 이쪽에서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기간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또 연장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같은 게 이제 똑같은 광고가 이제 계속 게시되면은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은 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최초 제한드린 2주가 보통이에요. 2주. 그러면 저희는 뭐 괜찮고요. 오디오북이니까 출판사에서도 종이책을 상품으로 협찬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니까 이 상품으로 출판사에서도 종이책을 같이 상품으로 지급해 줄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같이 훨씬 더 청취자들의 반응도 더 좋고 이벤트 참여도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책 협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오디오북 출판사와 오디오 컨텐츠 유통사와의 협업, 참 그럴듯한 만남 아닌가요? 기대됩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그 미국 시장이나 미국, 중국, 이런 유럽 이쪽 시장을 보면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거의 연 단위로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북미와 같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오디오북 성장률이 전자책을 따라잡은 형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오디오북은 굉장히 잠재력 높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좀 더 시장이 넓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고 잠재적으로도 얘기를 통해서 느껴가지고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으려면 노력해야죠. 그런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시, 문학의 세계죠. 용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이분, 이 출판사 간부시면서 시인이십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인의 사인이 들어있는 시집을 선물 받은 용사들, 오늘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되겠네요. 이 책은 올해 내신? 재작년 가을에. 재작년 가을에. 이 책에 속해 있는 이제 너는 봄이다라는 시가 마음에 들어서.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출판사 생활을 오래 했고 책을 만드는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럼 회사 업무도 하시고 이제 시집도 내시고 그럼 거의 이제 회사분들은 시집이나 책 같은 거를 쓰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인이라는 게 사실은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인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인이지만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하는 거죠. 많은 책들을 접하고
많은 책들을 편집하시면서 영감 같은 걸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시를 쓸 때도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책을 만들 때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상상력은 충돌해요. 교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꼭 책을 만드는 일이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예. 업무적으로는 이제 편집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작가들한테 원고를 받죠. 이제 책을 내기로 결정을 하면 작가들한테 원고를 받고 그 원고를 일단은 읽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의 장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작가하고 소통을 하면서 문장을 굳히기도 하고 오자를 잡아내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자고 제안을 해서 작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집이 됐든 산문집이 됐든 그런 식의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오늘의 시 큐레이션을 하는 거는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 회의가 자리가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할 텐데요. 6월 첫 주에 해당하는 오늘의 시를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시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의 시를 선정하라고 들었을 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한테 제공되는 시를 제대로 골라서 선배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가 이게 시집이 한 작가님. 선배님은 각각의 주제를 골라보라고 했는데 용사들은 시인 각각의 시집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르는지 지켜볼까요? 일단 시집들을 한 보따리 들고 한적한 옥상에 올랐습니다. 용사들 방송 촬영 이후 가장 진지한 표정이네요. 야 성원아, 이거 한번 진짜 좋은 구절 찾았거든. 들어볼래? 눈 감고 잘 감상해봐. 알았어. 너덜거리고 찢어진 마음의 끝단이 어느 검고 부드러운 가죽 장화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기 싫어 밤새 알지 못하는 어느 주홍빛 막사 앞에서 나는 부초를 섰습니다. 신병장은 호국 보훈의 달에 어울리는 시를 선택했네요. 그리움과 따뜻함과 진한 연민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보내는 기라. 고생 많은 몸뚱아리. 시가 죽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시가 죽은 게 아니라 시를 등진 우리의 감성이 죽은 건 아닐까요? 용사들이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시에 빠져봅니다. 출판사 옥상에서 만난 오늘의 시를 용사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최근 아이돌 스타급 시인으로 유명한 박준 시인과 용사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 시집은 출판사가 만들어낸 상품이거든요. 이 뒤에 바코드가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있는 물건들의 바코드가 있는 것처럼 바코드가 있는 상품인데, 그럼 이것은 많이 팔려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약간 충돌한 지점이 이 시집 안에 있는 작품들이요. 이건 상품이 아닌 것이죠. 네. 이것은 문학인 거고, 이때의 가치는 많이 읽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학으로서 얼마나 큰 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돌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작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인데, 시인은 늘 고뇌합니다. 박준 시인은 그 고뇌의 핵심을 강박으로 표현합니다. 혹은 이거 왜 어렵지? 이거 왜 아름답지?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는데, 이 왜가 사람을 시를 읽는 독자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매혹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딱 의미가 다 포착이 되면 그냥 다시는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시는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이해가 가던 건데 다시 보면 또 모르겠고, 이 자체가 시가 가진 어떤 이 물음표 같은 매력이라서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다 내용을 장악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강박만 없어지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출판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시 읽는 콘텐츠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장병 두 분이 일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가 거의 소진대 관계가 꼭 필요해요. 네. 6월 첫 주 5편의 시를 선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6월이라는 달에 대한 주제가 있을 것이고 초여름, 늦봄 이런 주제가 있을 것이고 또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에요. 그리고 6월 6일은 망종이라는 절기이자 현충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자 혹시 선해온 게 있으면 같이 보면서 장병분들이 선해온 시까지 같이 포함해서 궁금하네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의 날에 맞게 자연과의 협약이라는 백무산 시인의 글입니다. 저희가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자연에 적응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연을 망치기도 하고 자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내포돼 있기도 하고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멋진 시,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해도 되겠는데요? 취직을 하세요. 상시기획위원으로 오셔야 되겠는데. 제가 고른 거는요, 안도현 시인의 다장나무의 입장을 옹호하는 노래예요. 뭐 내용은 저거 같아요. 지구의 가장 큰 오염원은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소문난 바닷가라는 안학수 시인의 시를 골라왔어요. 네. 근데 요새 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 구절도 되게 쉬우면서도 인상적이네요. 네. 그죠? 밀물도 만져보다가 밀쳐놓고 말았다. 썰물도 갖고 놀다 함부로 내던졌다. 이것도 좋네요. 예. 소문난 바닷가. 예. 허성원 상병도 혹시 뭐 골라온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신지한 병장이 이제 환경의 날을 했으면 저는 계절로 이제 박신규 시인님의 이제 너는 봄이다라는 거. 어머, 이 민망한 부끄러운 상황은 뭐죠? 선생님 옆에 계십니까? 명시를 골라오셨네요. 더 민망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작시 낭송 이런 거. 내가 와서 봄은 오고 내가 와서 봄이 온 줄 모르고 내가 가서 이 봄이 왔다. 이 구절을 보고 저는 이제 첫사랑이라는 걸 떠올렸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첫사랑은 이제 가슴 깊이 이제 추억 속으로 이제. 제 시를 선정해 주시고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영광이긴 한데요. 이 시는 작년 4월 26일 날 오늘의 시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상병의 시를 보는 안목은 인정해줘야겠네요. 그쵸? 출판 전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안정이요. 그 현충일에 배달하는 거는 여기 정호승 선생의 북한산에서로 확정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장병들이 이은봉 시인님의 이제 초록 잎새들 이런 시를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더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뽀글뽀글 어린아이가 글씨 공부하는 것처럼 의인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이제 꾸밈없이 순수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첫 주 중에 어느 날짜에 정해서 배달을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소리내서 읽으면 더 이렇게 좋은 옹알옹알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딱 6월에 어울리는 초록 잎새들 좀 느낌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골랐네. 이거 뭐 저기 6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그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상병이 선택한 시 한 편도 선정됐습니다. 제가 고른 시가 채택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고른 시가 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간다니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 아주 생소한 업무들을 겪어봤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출판 업계의 흐름이라던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유익하게 배워가지고 다음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출판 업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제대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 출판 쪽에 본격적으로 자기 직업을 좀 삼아보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간 보여줬던 업무 그리고 이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파주 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이 시효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한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좀 알려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채용 교육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제대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의 체험은 남들보다 좀 특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내부 논의를 해서 저희에게 구직과 관련된 의사를 보여주신다면 특별 가산점을 일정 정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더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학이 죽고 시인이 죽었다고. 하지만 책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학이, 여전히 시인의 고뇌가 그 책에 있습니다. 출판계의 미래가 좀 더 보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오히려 이런 쪽이 나에게 좀 더 적성에 맞는구나 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꼭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디오북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자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 용사들은 미디어 출판사와의 만남을 통해 책의 세계에서 미래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와 희망이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시가 필요할 때는 휴일.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덧책.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국방TV 채널의 모든 것. 국방TV 앱 많은 이용 바랍니다. 컷. 출판업계를 입사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셨는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 전공의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여러 출판사들의 모임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편집자 과정, 그리고 마케터 과정, 디자이너 과정, 이렇게 해서 3개의 과정을 6개월간 교육을 하고, 또 아마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한겨레 출판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군대처럼 말씀 안 하셔서 들어오세요. 너무 들어오세요. 하시면 좀 부담이 됩니다.